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준중형 SUV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소개해드렸었던 스포티지의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1.6L 터보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할 겁니다. 우리가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철판을 제외한 디자인 이곳저곳만 손대고 옵션을 조정해서 상품성을 살짝 끌어올리면서 가격도 아주 살짝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1.6L 터보 가솔린 모델의 변속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 많던 건식 7단 DCT 대신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어요. 작년에 부분 변경을 진행했던 투싼 같은 경우에는 7단 DCT가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데 스포티지는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다. 야, 이거 무슨 의미일까? 형제의 난이라고 불러야 되나? 스포티지가 8단 자동 변속기를 더하면서 투싼과는 어떤 모습이 달라졌을지,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그랑콜레오스 2.0L 휘발유 모델을 시승을 했었거든요. 스포티지보다는 한 반등급 정도 높은 차량이긴 한데, 어쨌든 이 세그먼트 내에서 휘발유 모델 중에선 어떤 차량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법의 권혁지필이고요.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스포티지의 부분 변경 모델은 제가 신차 발표회 현장 가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로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만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블랙 하이글로시 대신에 우드 패턴 형태의 내장재를 쓴 거, 이거는 앞만 다시 생각해도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지문이 안 묻으니까 너무 좋아. 센터 콘솔 있는 부분에 상당히 버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옛날엔 블랙 하이글로시 있는 부분에 지문들이 남았었단 말이에요. 너무 싫은 그런 내장재 중 하나였는데, 스포티지가 젊은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한 차량이기 때문에 우드 패턴이 조금 올드해 보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드의 패턴을 형상화한 필름의 느낌이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싼 티가 나지도 않는, 그래서 저는 이 소재의 사용을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HUD. HUD는 내가 앉은 키가 조금 크다라고 하시는 분은 무조건 넣으세요. 사제로라도 다세요. 사제 HUD 저희 곧 공구 시작하거든요. 스포티지의 대시보드가 너무 낮아요. 전면을 보다가 계기판을 보려고 하면 시선을 한참 밑으로 내리 꽂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HUD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시선이 조금 덜 내려가게 된다. 제가 추천하는 스포티지에 있어서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UD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이 대시보드는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게 계기판만 낮은 게 아니라 스티어링 휠의 위치도 살짝 낮아요. 아이칵핏이라고 해서 이 스티어링 휠 너머로 계기판을 보게 되는 푸조의 차량들하고 조금 비슷한 포지션이 만들어지는데, 스포티지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현대 기아의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트 포지션이 조금만 더 낮았으면 좋겠다. 지금 스포티지의 시트 포지션도 제가 봤을 때 한 10cm 정도만 낮으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거든요. 실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한 이 정도? 오디오 한번 들어봐야죠. 신차 발표회 현장에 가서 오디오가 크렐인 걸 보고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렸는데,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자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EV3에는 프리미엄 오디오로 하만 카돈이 들어가거든요. 크렐 오디오 대신에 웬만하면은 하만 카돈은 박으시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항상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크렐 오디오는 프리미엄 오디오로서는 죄송한데 장점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디오는 결국에 그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층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젊은 층이 타는 차량들은 베이스 같은 거를 좀 강조시켜주는 음악, 중장년층들이 타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잔향이 조금 더 잘 살고 오케스트라 음악이라든가 교향악 같은 걸 잘 살려주는 세팅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다 약해요. 음악이 스피커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먹는 소리가 나거든요. 음악 듣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기본 오디오 선택하신 다음에 사제로 세팅을 다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저께 눈이 조금 많이 왔습니다. 아주 극적인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일단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1.6L 터보 가솔린 모델의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스포티지가 부분 변경을 하면서 투싼과는 다르게 7단 건식 DCT 대신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비자분들이 이 가솔린 모델을 구매를 하고 싶으셔도 7단 건식 DCT의 내구성 이슈, 이것 때문에 살짝 꺼리는 게 있으셨단 말이에요. 기아가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듣고 부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의 일부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 미션을 바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변화거든요. 8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한 이 스포티지는 투싼하고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변속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엔진은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 180마력에 최대 토크는 27kg 포스미터고요. 최고 출력이 나오는 회전수는 5500rpm, 최대 토크가 나오는 회전수는 1500rpm부터 4500rpm대까지입니다. 변속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동일해요. 대신에 수치적으로 조금 다른 거라고 하면 스포티지의 연비가 리터당 1km 정도 낮습니다. DCT 같은 경우가 토크 컨버터 방식, 그러니까 유압식으로 변속이 되는 것에 비해서는 구동력의 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연비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투싼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 다른가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첫 번째, 출발할 때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깐 정차했다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조금 세게 밟아 볼게요. 오히려 투싼보다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최신 DCT 미션 같은 경우에는 미션의 보호라든가 운전자한테 전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 RPM을 높일 때 조금 부드럽게 미트시키는 게 있어요.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DCT 미션에 비해서 발진력 자체는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대 토크 영역이 1500rpm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1500rpm부터 최대 토크가 시작된다고 했던 다른 가솔린 터보차를 생각해보면은 액티언은 실질적으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은 저는 1500rpm보다는 조금 높았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액티언이 가장 많이 쓰는 회전수의 영역은 한 2000rpm 전후대였거든요.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2000rpm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500rpm 이때쯤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 그 정도 되면은 차량이 가지고 있는 토크를 되게 많이 내줘요. NVH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랑콜레오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특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고 처음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때까지, 그때 영역에서 엔진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회전수를 웬만큼 낮은 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분 변경되면서 NVH 부분에서 어느 정도 또 끌어올린 게 있거든요. 옛날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정숙성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랑콜레오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은 있다. 제가 방금 전에 추월 가속한 거 보셨나요? 저는 현대기아의 이 8단 자동 변속기 정말 잘 만든 변속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월 차로에 또 다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속 페달에 힘을 엄청 꽉 주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월하려는 거를 되게 잘 알아먹고 변속을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되게 잘해줬어요. 운전자의 의도를 되게 잘 알아먹고 되게 빠르게 변속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7단 DCT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얘가 되게 많이 흡수해버렸어요. DCT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요? 변속을 하는 데 있어서 구동의 로스도 없고, 그 다음에 상당히 빠른 체결감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빠른 변속이 되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제가 투싼 시승할 때 DCT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리뷰어분들이 리뷰를 할 때에는 대부분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칠더라도 체결감이 탁탁 운전자한테 느껴지고 그런 다이렉트한 느낌들을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의 DCT는 워낙에 좀 많이 부드럽게 희석이 돼서 거의 자동 변속기와 비슷한 느낌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거든요. DCT 미션의 가장 문제점은 내구성이죠. 5만 킬로, 10만 킬로, 15만 킬로 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런 우려를 내버릴 정도로 이 7단 DCT가 8단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우월하게 좋다. 그러면은 사실 7단 DCT의 효용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8단 자동 변속기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굳이 7단 건식 DCT를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기서 패들 시프트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변속 한번 해볼게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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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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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아니 이 정도면 굳이 DCT를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까지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는 것에 따라서 8단 자동 변속기가 빠르게 반응을 해버리면은 솔직히 이 스포티지나 투싼 가지고 서킷 돌 거 아니잖아요. 서킷 돌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지난주에 시승했던 그랑콜레오스가 4륜 구동이 들어간 차량이어서 좀 무거운 건 있긴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이 1.6L 가솔린 터보 전륜 구동에 비해서 한 150kg 정도가 무거워요. 일단은 차가 경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낮은 회전수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 데에다가 미션도 말을 잘 알아먹고 필요에 따라서는 높은 회전수를 쓰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차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아무래도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터보레그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탄력을 받아서 차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빠르게 나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되면은 일단은 엔진 회전수를 한 2000rpm 언저리 즈음에서 계속 고정을 해 둡니다. 언제든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차량이 튀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이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을 바로 하나 둘 셋. 아까 전에 비해서는 딜레이가 확연하게 줄어든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연비가 리터당 11.1km/L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저 가속 페달 막 미친듯이 밟은 거 보셨죠? 액티언이라든가 그랑콜레오스라든가 이런 차량들에서는 10km/L 넘는 연비가 트립 컴퓨터 상으로도 보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얘는 10km/L가 넘는 연비를 보여줘요. 두터운 최대 토크가 그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8단 자동 변속기로 좀 다단화되어 있는 세팅, 이것이 이런 좋은 연비를 끌어낼 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트립 컴퓨터상의 연비이기 때문에 100% 이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에이다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현재 속도에 맞춰서 차선 중앙 유지 장치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 차량이 한 대 급하게 끼어들었는데 조금 이번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아무래도 차간 거리를 조금 가깝게 설정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살짝 놔볼게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떴는데요. 네, 스포티지에 이번에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어요. 준중형 세그먼트에서는 거의 최초이지 않나 싶은데, 가면 갈수록 현대기아에서 이 정전식 스티어링 휠을 점점 아래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칭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율주행 시대, 에이다스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급이 낮은 차량들에도 점점 확대 적용을 해야죠. 그리고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는 시스템까지 들어간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전방에 저보다 느린 차량이 있으니까 감속 부드럽게 해주고, 차선 변경을 위해서 방향지 시등 키면은 이쯤서부터 가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에이다스 테스트하는 곳인데 항상 전 야간에 오거든요. 여기가 야간에 가로등 불빛도 없어요. 그런데 왼쪽에 차선 지워져 있죠. 그리고 가다 보면은 오른쪽 차선도 지워져 있습니다. 차선을 인식해서 지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말끔하게 지나가는 거 보셨죠?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드론 노면에 왔습니다. 아직 여기는 제설이 안 돼서 조금 도로가 미끄러워요. 첫 번째 과속방지 턱 넘어보시죠. 빡센 과속방지 턱
옆에 보행자분이 계셔서 그렇게 빠르게는 못 지나가 봤어요. 스포티지는 투싼하고 형제 차량이죠.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에 투싼 시승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투싼을 탔을 때 제가 승차감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투싼도 기본적으로 되게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인데, 특히 투싼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밟고 나서 리바운드 되는 환경, 이게 단순히 과속방지 턱에만 국한되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든 차량에 거친 충격이 전달됐을 때 작용을 했으니 반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차량 내로 불쾌한 리바운드의 느낌을 줬었단 말이에요. 패밀리 SUV로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승차감이 너무 거칠다. 스포티지는 어쨌든 형제 차량이잖아요. 승차감 셋업 자체가 탄탄함을 메인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는 거는 투싼하고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투싼보다는 낫다. 그래도 살짝은 더 부드러운 느낌이다. 처음에 거친 충격을 조우했을 때 서스펜션이 감쇄되는 이 구간 자체는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도 댐퍼단이 훨씬 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한다라는 느낌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야트막한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크게 안 줄이고 지나가도 지나갈 만해요. 반면에 방금 전과 같이 약간의 거친 충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조금 탄탄한 세팅이긴 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고요. 패밀리카로서도 어느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투싼보다는 스포티지가 탑승자들을 좀 두루두루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반갈죽되어 있는 노면 한번 지나가 볼게요. 제 엉덩이 쪽이 거친 노면인데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 전달됩니다. 엉덩이 쪽으로 전달되는 진동 살짝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으로 전달되는 진동은 거의 없어요. 잔진동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세그먼트의 차량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제법 부드럽게 이거를 되게 잘 고아서 전달을 해준다. 지난주에 탔었던 그랑콜레오스 있잖아요. 잔진동 같은 경우에는 억제해주는 능력이 살짝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스포티지가 오히려 그랑콜레오스에 비해서 잔진동에 대한 억제는 조금 더 잘 해주는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만약에 과속방지턱을 못 보고 높은 속도로 지나간다면 어떤 느낌을 전달해줄지. 시속 60.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에 비해서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 댐퍼단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달해준 느낌? 이 부분 변경하면서 승차감을 조금 건드렸네요. 제가 전에 하이브리드 모델, 부분 변경 이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거칠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이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전달해 주려고 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승차감 세팅 저는 나쁘지 않은데요. 거의 롤 없을 정도로 차량 잡아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그러니까 SUV로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롤 같은 건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크게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들어줄 그 정도의 롤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차량을 받쳐주는 느낌 자체도 살짝 든든한 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강경한 내연기관 파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동화 싫어. 근데 그 전동화 중에는 난 하이브리드도 싫어. 비단 그런 이유뿐만 아니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냥 일반 내연기관 대비해서 가격이 비싸잖아요. 차값 이거 비싸게 주고 사는 만큼 그 연료비에서 내가 그걸 충당을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휘발유차를 사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세그먼트, 대부분 하이브리드를 많이 구매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파워트레인의 판매량이 꾸준한 것 역시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어땠느냐? 올 한 해 부분 변경을 진행한 케이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솔린 모델을 사고 싶은데 DCT 미션이 걸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투싼 스포티지에 DCT 미션을 덜어내고 8단 자동 변속기를 갖다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불안감을 종식시킴과 더불어서 8단 변속기의 성능이 사실상 7단 DCT의 장점들을 대부분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적인 부분 변경 모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운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긴 했어요. 오디오라든가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스포티지가 사실상 D세그먼트 시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1등을 해먹었던 녀석이란 말이에요. 1등에는 이유가 있다. D세그먼트와 E세그먼트 사이쯤에서 되게 다양한 차종들이 있어요. 스포티지 투싼 있고,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있고, KG 모빌리티의 액티언, 토레스 이렇게 있는데, 그랑콜레오스는 승차감 위주의 편한 느낌, 그리고 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승차감 위주의 편한 느낌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토레스는 공간감까지 강조한 모델으로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반대급부에 이제 어느 정도 스포티한 주행 질감을 내주면서도 파워트레인의 상쾌함, 경쾌함을 내세우는 모델이 투싼하고 스포티지일 것 같은데, 본인의 취사 선택에 맞춰서 차량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